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이슈투데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네 분의 저희 막강 패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인선 앵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소종섭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막강 패널이라고 하니까 다들 왜 표정들이 이렇게 굳으세요? 다들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입니까? 합갑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투데이는요. 피플투데이 코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을 저희가 선정해봤는데 정말 지금 뭐 인터넷상이든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 4명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핫이슈 1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빅뱅의 탑이죠. 빅뱅의 탑. 여인선 앵커. 네. 빅뱅의 탑이 원래 의경으로 복무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의경 복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지금 놓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 때문에 이 재판을 받았고요. 이 1심 선고가 확정이 됐는데요. 법원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먼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재판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자숙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을 계속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빅뱅의 탑이요. 하재근 네. 평론가. 원래 의경으로 그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복무를 하다가 이제 의경 복무 이전에 대마를 흡연한 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예. 1심 이제 선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의경 복무를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나왔으면 자동적으로 군복무는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과연 계속 의경 복무를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네. 심사를 한 거죠. 심사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육군 복무에 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의경 복무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이게 의경 재복무를 하게 되면은, 재복무를 못 하게 되면은 문제가 집에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특혜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데요. 이게 어쨌든 범죄 행위를 해서 군 복무를 지금 못하게 된 상황, 못하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의경으로서 왜냐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에 보면 육군 입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관해서 현역 복무를 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국 현역 대신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같은 거 하게 되면 결국 집에 출퇴근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군대를 갔다 여기 분도 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군대에 지금 자녀를 보내놓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쁜 짓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더 어찌 보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 더 편하게 된 그렇죠. 거죠.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상황적으로 이제 네.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육군 입장에서는 징역형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징역형으로 처벌을 이렇게 그냥 뭐 대마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현역 복무를 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육군은 이제 전체 지침 자체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현역 적응 부적합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결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빅뱅의 탑이 의경으로 이제 복무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방부 육군에서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탑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원래 면제를 받을 수 그러니까 제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이런 정도 갖고는 제대를 안 시켜준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공익이라고 불리우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뭐 예비군 중대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출퇴근하면서 또 상근 예비역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역으로 복무시킬 가능성은 또 낮아요. 왜냐하면 의경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자가 현역 군인으로 또 복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국에는 출퇴근하면서 군복무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이 탑이 복무 기간이 520일 남았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또 복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 남은 기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은 이제 경찰청에서 육군
본부에다가 이 탑에 이 복무 전환 부분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 경찰로서 근무하는 건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육군본부가 다시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복무 전환을 요청을 해놓은 거고, 그럼 육군본부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예 그냥 현역 자체를 이 면제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탑도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약물 같은 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네. 이러면서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육군본부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 뭐 상근 예비역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어떤 경우든 어쨌든 군복무하는 것 자체가 좀 네. 도저히 어렵다라고 네. 하면 현역으로 그냥 면제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럼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사회복무요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공익근무요원. 그래서 이제 뭐 동사무소라든지 그렇죠.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좀 이렇게 업무를 돕는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상근 예비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렇죠. 출퇴근하면서 네. 근무를 하는 네. 이러한 형식으로 앞으로 남은 520일을 근무를 할 가능성이 남은 기간만 높은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냈을 때도 어쨌건 이제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아니 너 만약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더 편하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나도 다음에 대마초 펴가지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비판이 좀 일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 김태현 변호사, 지금 뭐 소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꾼들 반응은 대체로 이래요. 이제 대마초 피워서 상근 가려는 군인들 많아지겠네요? 또는 현역은 왜 안 되는 걸까요? 나중에 음악으로 보답한다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음악으로 보답한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죄를 지으면 전부 다 취소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아니고. 네. 징역 2년 이상 나오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를 안 지면 그냥 의경하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하니까 선역도 아니고 의경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집에서 출퇴근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편한 게 된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의경이 훨씬 더 명예로운 자리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만 올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다. 네. 그런데 당신 탑은 이러이러한 대마초라는 무리를 일으켰으니 이 명예로운 의경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다녀. 왜? 의경을 숙소에 놨다가 속된 말로 물으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건데 사회에서 느끼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뭐 물으린다는 그 타이틀 달아도 좋으니까 의경 숙소에서 출퇴근할 수 나는 있게 출퇴근 없으면 해줘. 좋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신체 건강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불이익과 국방부가 보는 거가 코드가 완전히 안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차제의 이런 규정들은 국방부의 의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건 조금 바꿔나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탑 최승현 씨가 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군 면제를 주장하면 이 남은 500일도 제대로 복무를 안 하게 되는 건데요. 과거 스스로도 정신질환을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는 계속 정말 죄송합니다. 빅뱅의 탑이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이었나요? 그래서 약간 예. 뭐 병원 신세를 또 지기도 했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나요? 또 스트레스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거 네. 대마초 사건 불거진 이후에 그게 아니라도 원래부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성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연장선 상에서 대마초도 피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질환을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면제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신청을 한다는 것은 탑 씨가 거의 뭐 연예계 은퇴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까 네. 이제 와서 탑 씨가 뭐 정신질환을 새롭게 주장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탑 씨가 그 의경 안 하게 되고 지금 출퇴근하게 된 것만 하더라도 대중이 이게 탑 씨가 12,000원짜리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 추징금 12,000원입니다. 탑 씨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김태현 변호사. 네. 추징금이 그 최승현 씨가 탑이 12,000원 추징금이 나왔더라고요. 대마초가 싸서 그래요. 대마초사가. 아, 이거 왜냐면 이게 예. 몰수 추징이요. 범죄에 쓰인 도구는 몰수입니다. 네. 그게 없으면 가액으로 환산해서 추징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마가 예를 들어서 한 이게 계피 한 3,000원 한다고 하나요? 네. 근데 4개 피 폈거든요. 그러니까 3, 4, 12, 12,000원.
만약에 탑이 대마초를 이만큼 뭐 한 2트럭 갖다 놓고 그걸 한 2개 피고 나머지가 있었으면 나머지 다 몰수인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개. 근데 이 여자 같이 탑이랑 같이 그러니까요. 있었던 그 여자 있잖아요. 네. 그 여자는 추징금이 좀 나왔어요. 네. 그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여자는 좀 팔기도 했더라고요. 판매까지 해서. 네, 판매까지 판매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가액까지 다 추징을 했으니까 예. 이게 좀 나온 거고 저기 탑씨는 12,000원. 네. 4개 피. 4개 피. 그래서 원가 계산이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공시지가도 실제 거래가보다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마초도 실제는 더 비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탑시 같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들여서 뭐 이 군대를 출퇴근으로 전환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탑시가 지금 만약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차라리 지금 경찰 홍보단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네. 나를 홍보단은 빼주고 일반 의병으로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게 오히려 대중한테는 조금 더 진정성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님이 의경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예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예 의경, 이 연예 의경에 대해서는 좀 시선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특혜가 많다고 봤어요. 네. 사실은 이제 군대에서도 이 의경 말고 일반 군대에서도 연애 사병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마사지 샵에 가서 막 마사지 받고 이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때 네. 놀랐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면서 2013년에 이걸 없앴어요.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던 연애 사병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것 연예인들이 연애 활동을 하면서 군생활도 같이 할 수 있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의경 중에 연애 의경이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경찰이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예전부터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 내년쯤에 이걸 없앨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의경이 갖고 있는 혜택을 보면 연애 의경이죠. 연애 연애 의경이 의경. 받고 있는 혜택을 보면 주 5일 근무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네. 7일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5일 근무하고 이틀 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정기 외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 외출 외박이 가능하게 돼 있고. 혜택이 많네요. 예, 그 다음 정기 예. 휴가도 28일이에요. 2개월마다 3박 4일 정기 외박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의경들은 사실 집 근처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래서 특히 연애 의경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생활도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저기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이런 일도 같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연애 활동 같이 하면서 군복무도 같이 대체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부터는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연예인들이 열심히 가서 군인으로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특혜를 받는 것 자체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특혜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재건 평론가. 예.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궁금해지는 거. 연애 의경을 거쳐간 스타들 누가 있습니까? 일단 JYJ의 김준수 씨 네. 지금 가 있고 네. 그리고 개그맨 최호정 씨라든가 슈퍼주니어 동해 씨라든가 그 WS501의 허영성 씨라든가 조승우 씨라든가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연예병사 제도가 국민들의 신망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의경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매우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도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특혜, 그러니까 뭐 외출, 외박이라든가 특혜가 주어지고 제대로 된 내부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네. 연예 병사 제도를 다시 한번 지금 대중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무조건 없앤다고 하는데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네. 관리 방법을 다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탑 씨가 조만간에 저 음악으로 이 잘못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면 또 이 누리꾼들의 또 문매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의 탑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핫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 김병만 씨입니다. 정말 다들 좋아하시죠, 김병만 씨. 이제는 아이언맨. 여인선 앵커 어떤 소식이죠? 네,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이 부상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스스로 저렇게 본인 괜찮다, 잘 회복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였다면서요. 굉장히 천만다행이었다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의 4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 저 영상이죠? 예.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 김병만 씨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저기서 이제 아마 무슨 사고가 있었나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원래 착지하는 지점과 그다음에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층 높이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바로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떨어진 곳이 물이 좀 젖어 있는 흙으로 돼 있는 장소에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너무 김병만 다행이네요.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콘크리트나 이런 거였으면 바로 본인은 즉사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SNS상에 본인이 올리고 있는데 네. 허리 쪽을 많이 다쳐서 아마 허리 쪽에 있는 뼈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 아마 다른 걸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언맨이라고 지금 이름을 본인이 뭐 좋게 표현하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고요. 긍정적인 네, 표현이죠. 그러니까 늘 긍정적이에요. 뼈가 만약에 네. 부서지면 거기에 대처해서 뭐 이제 다른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의료기기를. 그래서 아마 뼈 대신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수술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층 건물에서 네. 그냥 이렇게 떨어진 정도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김병만 씨 한 얘기 중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네. 콘크리트였으면 즉사했을 거. 이거 다행입니다. 그다음 또 무슨 얘기겠냐? 아까 보니까 척추 골절이 있었지만 신경 손상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골절이가 뼈가 부러지면 이제 티타늄 재질의 그 이제 인공뼈 같은 거를 메꾸면 이렇게 그렇겠죠. 넣으면 예, 예. 되는데 만약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요. 제가 알기로는 신경 손상은 하반신 마비입니다. 신경 제가 알기로 재생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신경이 끊어졌다. 이러면 진짜 평생 휠체어 신세에 져야 되는 건데 어우 정말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거죠. 저 정도에서 네. 사고가 막아줬으니까요. 네. 근데 김병만 씨가 평소에 이 건강으로 다져진 몸이어서 그런지요. 수술한 지 또 이 회복도 굉장히 빠르대요. 뭐 수술한 지 한 이틀인가 지나서 스스로 뭐 걸음을 걷기도 하고 스스로 또 이렇게 네.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병만 씨가 척추 2번 뼈가 으스러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뼈를 통째로 티타늄으로 가는 굉장히 큰 부상이고 큰 수술을 한 건데 옆구리 한 10cm 절개하는 옆구리를 수술이었대요. 10cm를 절개해서 되게 큰 이제 수술이었다고 뼈를 하더라고요. 가른 건데 네. 이 불과 이틀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소변줄 빼고 네. 본인이 그냥 화장실에 가서 미국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또 이랬다는 거 서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 당한 상황에서도 농담을 해서 그 역사에 남는 정도의 네. 그게 어떤 조크가 됐는데 김병만 씨도 요번에 그 뼈가 으스러진 상황에서도 자기 구조하러 온 사람들한테 농담을 했답니다. 아, 내가 더 세게 떨어졌으면은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김병만 씨가 그런 정도의 여유와 체력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네. 초인적인 도전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스카이다이빙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에 도전을 했다고 하고요. 아, 국가대표. 520번이나 이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520번이요? 네. 오,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건이 이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식으로 그 다이빙 학교를 수료를 했고 네. 또 이제 520번이나 하면서 지금은 실력이 그냥 우리 일반인을 안고 다이빙을 해도 무사히 착지를 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됐다. 네.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럼 한번 국가대표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한 건데 평소에 보면 김병만 씨가 무술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잘해요. 태권도 2단, 합기도 2단, 쿵푸 2단. 도합 8단이래요. 도합 8단. 태권도, 합기도, 쿵푸, 격기도. 예, 그러니까 각각 평소에 2단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순간에도 운동신경이 발빠르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딱 허리 쪽으로 당긴 거예요, 스스로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뚝 떨어졌으면 아마 어디가 판정이 나갔겠죠. 근데 그 순간 착지 떨어지는 순간에 또 운동신경이 발동해서 당겼기 때문에 그나마 부상이 좀 덜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김병만 씨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과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움 당연히 있죠. 제가 어떤 걸 하든 앞길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만 가지고 올라왔죠. 네. 김병만 씨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혹시 이 네 분 중에 스카이다이빙 직접 해보신 분 계세요? 아이고 설마. 저도 못 해봤는데, 네. 예. 요즘에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네. 해외여행 가서도 예. 이렇게 한번 또 그런 경험 언제 해보겠습니까? 네. 직접 하는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는데. 요즘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를 짜릿한 느낌에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김병만 씨도 자신이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는 좀 김병만 씨도 가족이 있고 네. 가장이 있고 하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하는 거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거는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김명만 씨도 이제는 좀 위험한 거에 도전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이제는 좀 그만해도 좀 이렇게 좀 절제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김명만 씨가 저런 일을 당할 때 부인이라든가 아이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명만 씨의 저런 점을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아버지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명만 씨는 거의 지금 이제 달인을 넘어서서 이 스카이 다이빙과 관련해서는 그 철학이 생겼어요, 철학이. 네. 그러니까 철학이 생겼습니다. 네, 520번 본인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그 내 마음속에 있던 오만과 편견, 어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하늘에 그냥 버렸다. 네.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포츠라는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어느 수준까지 간 정도 거예요. 경지에 좀 이르는 네,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이런 건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네. 스카이다이빙까지 아마 도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그러네요. 필요한데 김명만 씨의 그 끊임없는 도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좀 완쾌해서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